자, 2016년 1월 28일 오후 1시 13분 오늘은 사계열전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 읽을 거는 이제 권 76 평원군 우경열전이에요. 지난번에는 그 제16 16번째 열전이고요. 지난번에 이제 맹상군 열전을 읽었는데 이번에는 전국 사군 중에 다른 사람인 평원군에 대해서 읽어볼까 싶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평원군 조승은 조나라의 공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 공자는 이제 왕의 아들들이죠. 왕자들이죠. 왕자들. 형제 가운데 조승이 가장 현명하고 빈객을 좋아하여 그에게 모인 빈객들이 몇천 명이나 되었다. 평원군은 조나라의 해문왕과 효성왕 때 재상으로 있었는데 3번이나 재상을 그만두었다가 3번 다시 재상이 집에 올랐고 동무성에 봉해졌다. 평원군의 집 누각이 민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민가에 절름발이가 있었는데 그가 절뚝거리며 물을 길었다. 평원군의 애첩이 누각 위에 있다가 내려다보고 크게 웃었다. 다음날 절름발이가 평원군의 집 문 앞에 와서 청하여 말하기를 저는 선생께서 선비를 좋아한다고 들었습니다. 선비들이 수천 리를 멀다 하지 않고 오는데 이는 선생께서 선비를 귀하게 여기고 첩을 천하게 여길 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불행하게도 허리가 굽은 병이 있는데 선생의 첩이 내려다보고 저를 비웃었습니다. 저는 저를 비웃은 자의 머리를 얻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였다. 평원군이 웃으며 약속하겠다라고 대답하였다. 절름발이가 돌아가자 평원군이 웃으며 그 작자가 한 번 웃었다는 이유로 내 첩을 죽이려고 하니 이는 너무 심하지 않은가 라고 말하며 그를 끝내 그러니까 첩을 죽이지 않았다. 그러자 1년 남짓 사이에 빈객과 문하의 사인들이 조금씩 떠나더니 떠난 자가 절반이 넘었다. 평원군이 이를 이상하게 여겨 말하기를 내가 여러분들을 대화할 때 일찍이 감히 예의를 잃지 않았는데 어째서 떠나는 자가 이렇게 많습니까? 라고 하였다. 문하의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선생께서 여색을 좋아하고 선비를 천하게 여긴다고 생각하여 떠나가는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아, 잘못 읽었네. 선생께서 절름발이를 비웃은 자를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선비들은 선생께서 여색을 좋아하고 선비를 천하게 여긴다고 생각하여 떠나가는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그래서 평원군은 마침내 절름발이를 비웃은 애첩을 죽이고 머리를 베어 자신이 직접 문 앞에 가서 절름발이에게 주었다. 그리고 사과하였다. 그 후에 문하에는 다시 선비들이 점점 모여들었다. 이때 제나라에는 맹상군이 있었고 제나라죠, 그죠? 아, 참, 그 평원군은 이제 조나라의 그 공자입니다. 제나라에는 맹상군이 있었고 위나라에는 요 위나라죠, 그죠? 요 위나라에는 신릉군이 있었고 그리고 초나라에는 춘신군이 있어서 서로 경쟁하며 선비들을 대접하고 있었다. 요 사람들이 바로 전국 사군이죠. 여러분 그 맹상군 열전 읽을 때는 우리가 얻은 결론이 뭐였어요? 그 사람의 키가 작다고 놀리면은 한 마을이 몰살당할 수 있다는 거였고 이번에는 사람들이 사람을 허리가 굽었다고 놀리면 목이 잘린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꼭 한 가지씩 이런 예가 있네. 자, 진나라가 한단을 포위하자 한단은 이제 여기 있는 그 조나라의 수도죠, 그죠? 한단입니다. 요거를 감단이라 읽으면 안 돼요. 한단입니다. 한단을 포위하자 조나라는 평원군을 시켜 조나라의 구원을 정하여 합종하게 하라고 하자 평원군은 식객과 문하에서 용기와 힘이 있고 문무를 겸비한 자 20명과 함께 가기로 약속하였다. 평원군이 조나라로 갑니다. 조나라에 가서 구원을 요청합니다. 여기 조나라죠. 평원군이 말하기를 문으로 승리할 수 있다면, 문이라는 건 여기서 평화로운 방식으로 승리를 취할 수 있다면 잘된 일입니다. 문으로 승리를 취할 수 없다면 회의하는 궁전 아래에서 피를 마시며 반드시 맹약을 맺고 돌아오겠습니다. 선비는 바깥에서 찾지 않고 저의 식객과 문화에서 뽑으면 족합니다. 라고 하였다. 19명을 얻었으나 나머지 1명은 취할 사람이 없어서 미처 20명을 채우지 못하였다. 근데 이제 사람을 뽑으려고 보니까 정작 20명을 못 뽑았다. 1명이 모자랐다는 거죠. 자, 문하에 모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앞에 나가서 평원군에게 스스로 추천하여 말하기를 자초했구나. 내가 들으니 선생께서는 장차 초나라와 합종하고자 하여 식객과 문하에 20명과 함께 가기를 약속하고 사람을 외부에서 찾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모자라니 선생께서는 저를 가지고 인원을 채워서 함께 가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였다. 자기 가겠다고 얘기한 거죠.
평군이 말하기를 선생이 나의 문화에 있은지 오늘로 몇 해가 되었습니까? 라고 하였다. 모수가 말하기를 오늘로 3년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였다. 평군이 말하기를 무릇 현명한 선비의 처세라고 하는 것은 비유하자면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과도 같아서 당장에 그 끝이 드러나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유명한 말인데, 지금 선생께서 나의 문화에 있은지 오늘까지 3년이지만 좌우에서 칭찬하여 말하는 것이 없었고 나도 들은 적이 없으니 이는 선생께 뛰어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선생은 갈 수 없으니 그냥 이대로 계십시오 라고 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낭중지추란 말이 있는데요. 성어 중에 이제 낭중지추란 말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주머니 속에 송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동전 같은 걸 주머니에 넣어놓으면은 그냥 동전이니까 그냥 굴러다닐 거 아니야. 근데 우리 호주머니 속에 송곳이나 뭐 칼 같은 걸 집어넣는다 그러면은 그게 움직이다 보면은 막 그 주머니를 뚫고 나올 거 아니에요. 날카로우니까.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그 자연스럽게 주변에 그게 알려져서 돋보이게 된다는 게 낭중지추라는 겁니다. 그 왜 송곳에도 나오지 않나? 그 만화 있잖아. 그 최규섭인가? 그 사람이 그린 만화 중에. 아무튼 그 낭중지추란 말이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자, 모수가 말하기를 저는 오늘에서야 선생의 주머니 속에 있기를 청합니다. 저로 하여금 일찍부터 주머니 가운데 있게 하였다면 자루까지도 벗어나왔을 것이니 아마도 그 끝만 보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평군은 마침내 모수를 데리고 함께 떠났다. 19명은 서로 눈빛으로 모수를 비웃었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다. 자, 모수가 초나라에 도착하기 전에 19명과 의논하는데 초나라로 오는 거죠. 19명이 모두 탐복하였다. 평군이 초나라와 합종하기 위하여 그 이해관계를 이야기하는데 해가 뜰 때 시작하여 한낮이 될 때까지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였다. 19명이 모수에게 말하기를 선생이 당 위에 오르시죠 하였다. 모수가 왼손에는 칼을 쥐고 오른손에는 칼자루를 잡고 한 걸음에 한 계단씩 빠르게 위로 올라가 평군에게 합종의 이로움과 해로움은 두 마디면 결정되는 것인데 해가 뜰 때부터 합종을 이야기하여 한낮이 되도록 결정하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 초나라 왕은 여기서 이제 그 누구야? 고열왕이네요. 고열왕이라는 사람이네요. 초나라 고열왕이 꾸짖으면서 어째서 내려가지 않느냐? 죄송합니다. 초나라 왕이 평원군에게 저 손님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다. 평원군은 그 사람은 저희 사인입니다. 라고 하였다. 사인은 이제 그냥 그 집에 있는 하인 같은 사람이죠. 잠깐만요. 보자. 초나라왕이 꾸짖으면서 어째서 내려가지 않느냐? 내가 그대의 주인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대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라고 말하였다. 모수가 칼을 만지면서 옆에서 말하였다. 왕께서 저를 꾸짖는 것은 초나라의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왕께서는 10걸음 안에 초나라의 사람이 많은 것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그냥 지금 평군하고 이제 잠깐만요. 헐, 비번 걸려있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방송에 비밀번호 걸려있었네. 잠깐만요. 그러네요. 네, 계속 읽겠습니다. 11분 동안 나 혼자 떠들고 있었네. 왜 내가 비밀번호 걸어놨을까? 자, 아무튼 우리 주인이 앞에 있는데 꾸짖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또 제가 들으니 탕왕은 은나라 탕왕이죠. 탕왕은 사방 70리의 땅으로 천하에서 왕노릇을 하였고 주나라 무왕은 사방 100리의 땅으로 제후들을 신하로 삼았다고 하였는데 이 모두가 어찌 그 군사가 많았기 때문이겠습니까? 진실로 그 세력에 의지해서 위험을 잘 떨쳤기 때문입니다. 지금 초나라의 땅이 사방 5000리이고 병기를 가진 자가 100만명인데 군사가 100만명인데 이는 패자로서 왕이 될 만한 바탕입니다. 이러한 초나라의 강대함을 천하에 당해낼 나라가 없습니다. 백기와 같이, 백기는 이제 그 진나라의 장군이죠, 그죠? 백기와 같이 한낱 하찮은 자가 수만의 무리를 이끌고 군대를 일으켜
초나라와 전쟁하여 한 번 싸워서 언영 땅을 빼앗고, 언영은 이제 여기 여기가 초나라 수도인데요. 여기가 영이거든요. 요 근처 땅을 의미합니다. 언영이라 그러는 거는. 백기가 이제 초나라 수도를 박살낸 적이 한 번 있었죠. 두 번 싸워서 이릉을 불사르고, 이릉은 여기 옆에 있는 요 땅이죠. 되게 중요한 곳입니다. 세 번 싸워서 왕의 조상을 욕보였습니다. 이거는 무덤을 팠다 그런 얘기겠지. 이것은 백세의 원한이며, 백세라는 거는 뭐 긴 시간의 원한이며, 백세의 원한이며, 또한 조나라도 수치스러워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왕께서는 이러한 수치스러움을 깨닫지 못하고 계십니다. 합종은 초나라를 위한 것이지 조나라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인이 앞에 있는데 꾸짖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고열왕이 말하기를, 과연 그렇다. 진실로 선생의 말이 맞소. 삼가 사직을 받들어 합종하겠소라고 했다. 모수가 합종을 결정하였습니까? 라고 묻자 초나라 왕이 결정하였소라고 대답하였다. 모수가 초나라 왕의 좌우신 아들에게 닭과 개와 말의 피를 가지고 오라 라고 말하였다. 모수가 구리쟁반을 받쳐들고 무릎을 꿇은 채 그것을 올리며 초나라 왕이 말하기를, 왕께서 마땅히 피를 마셔 합종의 맹약을 결정하십시오 라고 그 다음 차례는 우리 주인이고 또 그 다음 차례는 저입니다 라고 하였다. 마침내 합종의 맹약이 어전 위에서 결정되자 모수는 왼손으로 쟁반의 피를 들고 오른손으로 19명을 불러서 말하기를, 공들은 서로 당 아래에서 이 피를 마십시오. 소위 그대들은 다른 사람의 힘에 의지하여 일을 이루었으니까 말입니다 라고 하였다. 평군이 합종을 결정짓고 돌아왔다. 그는 초나라에 돌아와서 이야기하였다. 조나라에 돌아와서 이야기하였다. 그런 말이겠지. 이거 오타 같네요. 나는 감히 다시는 선비를 고르지 못하겠소. 내가 선비를 고른 것이 많으면 1000명, 적어도 100여 명으로 제 스스로 천하 인재들을 한 사람이라도 잃지 않았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나는 하마터면 모수 선생을 잃을 뻔하였소. 모 선생이 한번 초나라에 가니 조나라를 구정, 대려보다도 무겁게 만들었소. 구정이라는 거는 주나라에 있던 9개의 소신데요, 주나라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권위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제 구정의 무게다 그런 얘기를 하죠. 천하의 주인이다 그런 얘기지. 대려라는 건 뭘까? 대려라는 것도 매나 그런 비슷한 건가 봐요. 자, 모수 선생의 세치의 혀는 100만의 군사보다도 강하였소. 나는 감히 다시는 인재를 고르지 않겠다. 그래서 모수를 상객으로 삼았다. 평군이 조나라에 돌아오니 초나라에서는 춘신군을 장수로 하여, 춘신군은 이제 또 다른 또 전국 사군 중에 하나죠. 군대를 이끌고 달려가 조나라를 구원하게 하였고, 위나라의 신릉군도 진비의 군대를 속여 빼앗아 조나라를 구원하러 갔다. 요 진비 이야기는 나중에 그 다음 열전인 위공자 열전이 나올 겁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제 그 조나라에서 위나라에, 여기 조나라에서 이제 여기 있는 위나라에 구원을 요청했는데, 그 진비라는 사람이 이제 군권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위나라 왕이 그걸 결정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 신릉군이 일이 급하니까 진비를 속여서 죽이고 군대를 이끌고 조나라로 갔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그 위공자 일전에 다시 나올 거예요. 자, 그들이 다 이르기도 전에 진나라가 급하게 한단을 포위하니 한단이 매우 위급하게 되어 항복할 지경에 놓이게 되어자 병군이 이를 걱정하였다. 한단의 전사를 관리하는 사람의 아들인 이동이, 전사라는 거는 여관 같은 거랍니다. 이동이라는 사람이 평군에게 말하기를, 선생께서는 조나라가 망하는 것이 걱정되지 않습니까? 라고 했다. 평군이 조나라가 망하면 나도 포로가 될 텐데 어째서 걱정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하였다. 이동이 말하였다. 한단의 백성들은 사람의 뼈를 태우고 자식을 서로 바꾸어 먹고 있으니 실로 위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의 후궁들은 100여 명을 헤아리고 비첩들도 무늬 있는 비단 옷을 입고 쌀밥과 고기 반찬을 남깁니다. 한편 백성들은 거친 옷도 다 갖추어지지 않고 술찌개미와 쌀겨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술찌개미는 이제 술을 만들고 남은 찌꺼기 같은 건데, 그것도 그 옛날에 그 검정고무신인가 그 만화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백성들이 공공하고 병기가 다하여 어떤 사람은 나무를 깎아 창과 화살을 만드는데 선생의 거물과 기물과 존경은 전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약 진나라가 조나라를 무너뜨린다면 선생께서 어찌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만약 조나라가 안전함을 얻는다면 선생께서 어찌 이런 것이 없음을 근심하겠습니까? 이제 선생께서 진실로 부인과 그 아래 사람들을 군졸 사이에 편성하시어 일을 나누게 하시고 집에 있는 것을 다 나누어 군졸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면 군졸들은 위태롭고 공공한 때를 당하였으나 쉽게 감격할 것입니다. 이에 평군은 그 말을 쫓아 행하니
죽음을 각오한 군사 3,000명을 얻게 되었다. 이동이 드디어 3,000명을 이끌고 진나라로 달려가니 진나라 군사는 그로 인해서 30리나 물러났다. 때마침 초나라와 위나라의 구원군이 도착하니 진나라의 군사는 물러나고 한다는 이유 다시 보존되었다. 이동이 전사였기 때문에 그의 아비를 봉하여 이후라고 하였다 라고 합니다. 우경이라는 사람은 신릉군이 한단을 보전하게 한 것은 평군 때문이라고도 하여 평군을 봉할 것을 청하였다. 공손룡이 그 소문을 듣고, 공손룡은 이제 그 명가의 공손룡이죠. 그 날아가는 새 그림자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 얘기한 사람, 백마비마 그런 말이 있죠, 그죠? 공손룡이 그 소문을 듣고 밤새 수레를 몰고 와서 평군을 보고, 제가 들으니 우경이 신릉군이 한단을 보존케 한 공로를 가지고 선생을 위해서 봉급을 청하고자 한다니 그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 평군이 그렇소라고 대답하였다. 공손룡이 말하였다. 그것은 정말 옳지 않습니다. 또한 왕께서 선생을 조나라의 재상으로 삼은 것은 선생만한 지혜와 재능을 가진 사람이 조나라에 없어서가 아닙니다. 동무성을 떼어 선생을 봉한 것은 선생께서만 공이 있고 조나라 사람들 가운데 공이 있는 자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생께서 왕의 친척이기 때문입니다. 선생께서 재상의 인장을 받고도 무능하다고 사양하지 않고 땅을 떼어받고도 공이 없다고 말하지 않는 것은 그 역시 선생 스스로 왕의 친척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물론 진나라가 한단을 포위한 거를 푼 거는 이제 평군의 공도 있지만은, 근데 그 공 때문에 이제 동무성에다가 평군이 다시 또 봉제를 받는다는 거는 불합리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조나라 사람 중에 목숨 내걸고 안 싸운 사람이 없으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단지 평군이 그 특혜를 받는 거는 평군이 왕의 친척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신릉군이 한단을 보존케 한 공로를 가지고 봉급을 청하는 것은 친척으로서 성을 받고 또 조나라 사람으로서 공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것은 정말 옳지 않습니다. 또한 우경은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데 일이 이루어지면 우권을 쥐고, 우권이라는 거는 계약서 같은 건가 보네요. 채권 뭐 그런 건가 보네. 우권을 쥐고 보답을 요구할 것이며 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봉급을 받도록 청하였다는 것을 빌미로 선생에게서 호감을 얻을 것입니다. 선생께서는 결코 듣지 마십시오 라고 하였다. 평군은 마침내 우경의 말을 듣지 않았다. 평군은 조나라 효성왕 15년에 죽었다. 자손이 대를 잇다가 후에 조나라와 함께 망하였다. 평군은 공손령을 후하게 대우하였다. 공손령은 겸백의 논리에 뛰어났다. 겸백이라는 건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죠? 하얗고 딱딱한 돌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죠. 최연이 조나라를 지나면서 대도를 말하자, 대도라는 것은 큰 돌을 말하자, 평군은 마침내 공손령을 멀리하였다. 자, 이제 평군에 대한 얘기 끝났고요. 이번에는 우경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우경이라는 사람은 유세라는 선비다. 그는 집신을 짓고 우산을 쓰고 와서 조나라 효소왕을 유세하였다. 그를 한번 만나보고는 조나라 왕이 황금 100일과 흰 구슬 한 쌍을 하사하였고, 두 번째 만나보고는 조나라의 상경으로 임명하였다. 때문에 우경이라고 불렀다. 그 각주를 보면요, 우라는 건 아마 성인 것 같고, 아니면은 뭐 봉읍이 우라서 이제 우경이라 그랬다, 우라고 했다 그런 말도 있고, 사실 이름은 잘 모르나봐요. 그냥 우경이라 그러는가봐. 자, 진나라와 조나라가 장평에서 싸웠으나 조나라는 이기지도 못하였고 도위 한 명까지 잃었다. 요게 이제 장평에 저번에 얘기했던 그 싸움이죠. 백기하고 싸웠던 거, 장평 용입니다. 자, 조나라 왕이 누창과 우경을 불러서 말하기를 군대가 싸워서 이기지 못하였고 도위마저 죽었다. 과인이 갑옷을 걷어붙이고 진나라 군대를 습격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물었다. 누창이 말하기를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귀한 사신을 보내 강화를 요청하는 것만 못합니다 라고 했다. 우경이 말하기를 누창이 강화를 말하는 것은 강화를 하지 않으면 조나라의 군대가 반드시 패한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강화를 결정하는 것은 진나라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왕께서 진나라를 판단하시기에 그들이 조나라의 군대를 깨트리고자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진나라는 조금의 힘이라도 남기지 않고 반드시 조나라의 군대를 깨트리려고 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우경이 말하였다. 왕께서는 저의 말을 들으시고 사신을 보내 귀중한 보물을 가지고 가서 초나라와 위나라를 끌어들이십시오. 초나라와 위나라는 왕의 귀중한 보물을 얻고자 해 반드시 우리나라의 사신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조나라 사신이 초나라와 위나라에 들어가면 진나라는 반드시 천하가 합종하려는 것인 줄 알 것이며 또 반드시 두려워할 것입니다. 이와 같다면 강화는 가능할 것입니다.
자, 우경이 한 말이 뭐냐면요. 일단 조나라가 이제 장평에서 그 진나라를 맞아 싸우고 있는데, 백기를 맞아, 왕훌이었나? 맨 처음 사령관이? 근데 맞아 싸우고 있는데 형세가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거야. 그래서 조나라가, 효송왕이 이제 진나라에 그 사신을 보내가지고 강화하려고 그래요. 근데 누창이라는 사람은 강화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고, 그 우경은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강화하는 게 맞는데 지금 그렇게 보내면은 우리가 불리한 형세에서 강화하게 되기 때문에, 그 우경 말고요. 우리가 불리한 형세에서 강화하기 때문에 결국 업신여기 당할 거 아니에요. 업신여기 당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위나라하고 초나라의 원군을 요청해가지고, 그러면 위나라하고 초나라에서 원군을 보내면은 장평에서 진나라가 이기기 힘들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좀 더 유리한 위치에서 강화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조나라 왕이 듣지 않고 평군과 함께 강화를 하기 위하여 정주를 진나라로 들여보냈다. 진나라에서는 그들을 맞이하였다. 조나라 왕이 우경을 불러 과인이 평양군을 시켜, 평양군이네? 평양군을 시켜 진나라와 강화하게 하였는데 진나라가 이미 정주를 맞이하였다.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라고 물었다. 우경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대왕께서는 강화하실 수 없을 것이며 군대는 반드시 깨질 것입니다. 지금 천하의 전쟁의 승리를 축하하는 사람들이 모두 진나라에 있습니다. 정주는 귀한 사람입니다. 그가 진나라에 들어가니 진나라 왕은 그 당시에 소양왕인가? 아, 소양왕이군요. 소왕이죠. 소왕과 응후는 그 저번에 봤던 범수죠, 그죠? 범저라 그러기도 하고, 틀림없이 그를 드러나게 중시하여 이로써 천하에 과시할 것입니다. 초나라의 위나라는 조나라가 진나라가 강화한다고 여겨 반드시 대왕을 구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나라는 천하가 대왕을 구원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으니 강화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정주라는 사람이 되게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람인데 요 사람한테 강화를 맺으라고 조나라가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조나라에서는 그러면은 정주라는 사람이었으니까, 아, 유명한 사람이었다, 잘 대접해서 그 겉만 번지르하게 보이고 실제로 강화는 맺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이제 진나라 좋은 일 두 번 해주게 될 것이다 라고 우경이 얘기한 겁니다. 웅우는 과연 정주를 드러내어 천하의 전쟁 승리 축하 객들에게 과시하였고 끝내 강화를 승낙하지 않았다. 조나라는 장평에서 크게 패하여 마침내 한단이 포위되어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진나라가 한단의 포위를 풀자 조나라의 왕이 입조하여 조학을 시켜 진나라에 복종하여 섬기기로 약속하고 6개의 현을 떼어주며 강화하게 하였다. 우경은 조나라 왕에게 진나라가 대왕을 공격하다가 지쳐서 돌아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공격할 힘이 있는데도 대왕을 아껴서 공격을 그만두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다. 왕은 진나라가 나를 공격할 때 온 힘을 다 기울였으니 반드시 지쳐서 돌아간 것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우경이 말하기를, 진나라가 그들의 힘으로 취할 수 없는 곳을 공격하다가 지쳐 돌아갔는데 대왕께서는 또 힘으로 취할 수 없는 곳을 진나라에게 주려고 하니 이것은 진나라를 돕고 자기 스스로를 공격하는 일입니다. 내년에 진나라가 다시 대왕을 공격한다면 대왕께서는 구출을 낼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요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때 장평에서 크게 패한 게 백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진나라가 한단을 포위했어요. 그러니까 진나라가 장평에서 조나라군을 크게 격파하고, 맞아요, 그 사람이에요. 한단을 포위했어요. 근데 한단을 포위했다가 결국 어쨌건 함락시키진 못하고 그냥 돌아가 버렸단 말이지. 근데 이제 그 돌아간 이유가 조나라가 예뻐서 돌아왔을까, 아니면 조나라를 칠 더 이상 힘이 없어서 돌아왔을까 라고 물었을 때 효성왕이 그거에 대해서 힘이 없어 돌아왔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힘이 없어 돌아왔는데 6개의 현이 여기 있는 건지 여기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현을 떼주고서 강화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진나라가 한단을 포위했다가 도저히 함란을 못 함락시키겠으니까 돌아가 버렸는데 6개 현을 굳이 주고 강화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현상 유지만 하면 된다는 거지. 굳이 6개 현을 떼주겠다는 거는 쓸데없이 땅을 떼주는 격이기도 하고 쓸데없이 엿먹는 거라는 거를 우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우경의 이야기를 조학에게 말하였다. 조학이 말하기를, 우경은 진실로 진나라의 힘이 도달할 수 있는 바를 다 할 수 있을까요? 진실로 진나라의 힘이 공격을 계속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탄환이라는 거는 뭐 우리가 아는 그 총알 탄환, 근데 여기서는 아마 그 석궁의 세뇌겠죠.
만한 작은 땅도 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진나라가 내년에 다시 대항을 공격한다면 대항께서는 어째서 영토 안의 땅을 떼어 강화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그대 말을 들어 땅을 떼준다면 그대는 반드시 내년에 진나라가 나를 공격하지 않게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였다. 조악이 대답하였다. 그것은 감히 진이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삼진이 진나라와 사귀어 서로 화친하였습니다. 지금 진나라가 위나라와 한나라를 화친하면서 대항을 공격하는 것은 대항께서 진나라를 섬기는 것이 한나라와 위나라만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신이 대항을 위하여 친교를 저버린 공격을 풀게 하고 관은 여러 예물을 통해서 한나라와 위나라와 동등하게 교유한다고 할지라도 내년에 대항께서만 혼자 진나라의 공격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대항께서 진나라를 섬긴 것이 한나라와 위나라만 못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은 친히 감히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악이 지금 자기가 책임 회피하고 있는 거지. 왕이 그 말을 우경에게 하니 우경이 말하였다. 조악이 말하기를 강화를 하지 않아 내년에 진나라가 다시 대항을 공격한다면 대항께서는 영토 안의 땅을 떼어주지 않고서 강화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였는데 만약 지금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조악은 또 반드시 진나라가 다시 공격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비록 지금 6개의 성을 떼어준다고 한들 무슨 유익함이 있겠습니까? 내년에 다시 공격한다면 또 그들의 힘으로 취할 수 없는 땅을 떼어주고 강화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멸망하는 방법이니 강화를 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우경의 말이 사리에 맞죠, 그죠? 진나라가 비록 공격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6개의 현을 취할 수 없으며 조나라가 비록 잘 지킬 수 없을지라도 끝내 6개의 성까지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진나라가 지쳐 돌아왔으니 군사들은 반드시 피폐해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6개의 성으로 천하를 거두고 이로써 피폐해진 진나라를 공격한다면 그것이 우리로서는 6개의 성을 천하해주고 진나라에서 보상을 받는 것이 길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로서는 그것이 오히려 이득입니다. 누가 앉아서 땅을 떼어주며 스스로를 약하게 하여 이로써 진나라를 강하게 만들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계속 읽을게요. 지금 조악이 진나라가 한나라나 위나라는 화친하면서 대항을 공격하는 것은 대항께서 진나라를 섬기는 것이 한나라나 위나라만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대항으로 하여금 매년 6개의 성을 가지고 진나라를 섬기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앉아서 성을 다 잃게 될 것입니다. 내년에 진나라가 다시 땅을 떼어줄 것을 요구한다면 대항께서는 장차 그것을 내주겠습니까? 만약 주시지 않는다면 예전의 공을 포기하고 진나라에 화를 도모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줄만한 땅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올해 만약에 6개 땅을 줘요. 화친했어. 내년에는 또 진나라가 공격하지 않을까? 공격하면 또 땅을 줘요. 화친했어. 그 다음에는 계속 이런 식으로 뜯길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옛말에 강한 자는 공격을 잘하고 약한 자는 수비를 잘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앉아서 진나라의 요구를 듣는다면 진나라의 군자는 애를 쓰지 않고도 많은 땅을 얻는 것이니 이는 진나라를 강하게 하고 조나라를 약하게 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강한 진나라로 하여금 더욱더 약한 조나라를 베어가는 것이니 그들의 계책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대항의 땅은 다하게 되는데 진나라의 요구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이는 끝이 있는 땅으로 끝이 없는 요구에 응한다면 그 추세는 반드시 조나라를 없어지게 할 것입니다. 자, 조나라 왕이 계책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 누완이 진나라에서 돌아왔다. 누완은 진나라하고 진나라 쪽에 우호적인 사람인가 보네요. 자, 조나라 왕이 누완과 의논하면서 진나라의 땅을 주는 것이 낫겠소, 주지 않는 것이 낫겠소 라고 물었다. 누완이 사양하면서 그것은 신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책임 회피하네. 왕이 말하기를 비록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험삼아 그대의 의견을 말해보라 라고 했다. 누완이 말하였다. 대항께서도 역시 공보문백의 어머니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공보문백이라는 사람은요, 그 노나라 전공 때의 대부랍니다. 자, 공보문백이 노나라에서 벼슬 하다가 병들어 죽자 규방에서 자살한 여자가 2명이나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 소식을 듣고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집안일을 돌보는 여자가 말하기를 자식이 죽었는데 어찌 울지 않습니까? 라고 하자 그 어머니가 말하기를 공자는 현인인데 노나라에서 쫓겨났을 때 자식은 그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자식이 죽었으니 부인들이 그를 위해서 자살한 자가 2명이나 되니 이와 같다면 그는 틀림없이 덕행 있는 사람에게는 박하고 부인들에게는 후하게 대하였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때문에 어머니가 이 말을 하면 어진 어머니가 되는 것이고 아내가 이 말을 하면 반드시 질투하는 아내임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듯 그 말은 같으나 말하는 사람이 다르면 듣는 사람의 마음도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신이 진나라에서 방금 돌아와서
돌아와서 주시지 말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좋은 계책이 아니며, 그것을 주시라고 말한다면 대왕께서는 신이 진나라를 위한다고 여길 것이 두려워서 감히 대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신으로 하여금 대왕을 위하여 계책을 말할 수 있게 하신다면 땅을 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끝까지 책임을 돌리네요. 왕이 알겠소라고 했다. 우경이 그 소리를 듣고 들어가 왕을 만나 말하기를, 그 말은 그 말은 아름답게 꾸민 말입니다. 대왕께서는 절대로 땅을 주지 마십시오라고 했다. 누안이 그 소리를 듣고 가서 왕을 만났다. 왕이 또 우경의 말을 누안에게 하니 누안이 말했다. 누안이 대답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경은 하나만 알고 둘은 알지 못합니다. 무릇 진나라와 조나라가 적이 되어 전쟁을 하니 천하가 다 즐거워하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그럼 모두 내가 강한 나라에 의지하여 약한 나라를 괴롭힐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조나라의 군사들이 진나라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니 천하의 전쟁 승리 축하객들이 다 반드시 진나라에 있을 것입니다. 아까 그 뭐죠? 정주 관련한 얘기죠. 때문에 빨리 땅을 떼어주고 강화를 하여 천하를 의심케 하고 이로써 진나라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만 못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하라가 장차 진나라의 노려움을 이용하고 조나라의 피폐함을 타서 조나라를 참외처럼 쪼개려고 할 것입니다. 조나라가 망하면 어찌 진나라를 도모하겠습니까? 그런 까닭에 우경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입니다. 대왕께서는 이것으로 결정하시고 다시는 의논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누안이 그 소리를 듣고 다시 또 왕을 만나 말했다. 누안이 진나라를 위하여 하는 일은 위험한 것입니다. 이는 천하로 하여금 조나라를 더욱 의심하게 할 뿐이지 어찌 진나라의 탐심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어째서 그것이 조나라의 약점을 천하에 보이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또한 신이 땅을 주시라고 말씀드린 것은 정말로 주시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진나라가 대왕께 6개의 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왕께는 6개의 성을 제 나라에 뇌물로 주십시오. 제 나라는 진나라와 같은 원수 사이입니다. 진나라와 깊은 원수 사이입니다. 제나라 왕이 6개의 성을 얻으면 조나라와 힘을 합쳐 서쪽으로 진나라를 공격할 것입니다. 제나라가 대왕의 제안을 따른 데에는 사자의 말이 채 끝나기를 기다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즉 이것은 대왕께서 제나라에서 땅을 잃고 진나라에 보상받는 일입니다. 진나라에서 보상받는 길입니다. 그렇게 되면 조나라와 제나라에서는 깊은 원한을 합 수 있고 대왕께서는 천하의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대왕께서 이렇게 선포하시면 군사들이 국경을 엿보기도 전에 신은 진나라의 많은 뇌물이 조나라에 이르고 도리어 대왕께 강화를 요청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진나라와 강화하는 것을 승낙하시면 한나라와 위나라가 그 소식을 듣고 반드시 왕을 중하게 여길 것입니다. 대왕을 중하게 여긴다면 반드시 귀중한 보물을 가지고 와서 앞을 다투어 대왕께 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왕께서는 한 번에 세 나라와 화친을 맺게 되고 진나라와는 지위를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조나라왕이 좋소라고 하였다. 조나라왕은 우경을 시켜 동쪽으로 가서 제나라 왕을 만나게 하여 함께 진나라를 칠 것을 도모하게 하였다. 우경이 돌아오기도 전에 진나라의 사자가 이미 조나라에 와 있었다. 누안이 그 소식을 듣고 도망가 버렸다. 그래서 조나라는 성 한 개를 우경에게 봉하였다. 우경의 말은 이제 차라리 그 성을 자꾸 진나라한테 떼주고 강화라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걸 하느니 어차피 제나라하고 진나라가 사이가 안 좋으니까 차라리 성을 제나라에 떼주고 땅을 떼주고 제나라하고 같이 진나라를 공격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리에 맞죠, 그죠? 자, 오래지 않아 위나라가 합종할 것을 청하였다. 또 조나라 효송왕이 우경을 불러 의논하려고 하였다. 우경은 궁중에 가는 길에 평원군을 예방하니 평원군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모쪼록 대왕께 합종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려주기를 원합니다. 우경이 조정에 들어와 왕을 만났다. 왕이 위나라가 합종을 청하였소 라고 말하자 우경이 위나라가 잘못하였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왕이 과인은 아직 허락하지 않았소 라고 말하자 우경이 대왕께서 잘못하였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왕이 위나라가 합종을 청하자 그대는 위나라가 잘못하였다고 말했고, 과인이 아직 허락하지 않았다고 하였을 때도 또 과인이 잘못하였다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결국 합종이 옳지 않다는 것인가? 라고 물었다. 대답하기를 신이 알고 있기로는 작은 나라가 큰 나라와 일을 할 때 만약 승리하면 큰 나라가 그 복을 받고 패하면 작은 나라가 그 화를 입는다고 합니다. 지금 이 나라는 작은 나라인데도 그 화를 청하였습니다. 또한 대왕께서는 큰 나라인데도 그 복을 사양하셨습니다. 때문에 신은 대왕께서 잘못하셨고 위나라도 역시 잘못하였다고 말한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 합종을 하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큰 나라하고 작은 나라하고 일을 하면 어쨌건 이제 같이 일을 하면은 이익을 많이 가져가는 나라는 보통 이제 큰 나라거든요. 작은 나라는 이제 다른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 일을 같이 하는 도모하는 경우가 많고,
근데 이제 위나라는 작은 나라고 조나라는 큰 나라니까 위나라 측에서 합종을 제안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은 일이고, 반대로 조나라 쪽에서 그 복을 거절하는 일도 역시 잘못된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왕이 좋소라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나서 위나라와 합종의 맹약을 하였다. 자, 우경은 위제와의 관계. 위제는 그 위나라의 재상입니다. 그 범수를 죽이려고 한 사람이죠. 그 범수가 이제 진나라의 재상의 응우죠, 그죠? 위자의 관계 때문에 만호우와 공경과 재상의 인장도 중하게 여기지 않고 위제와 함께 외진길로 달아나 마침내 조나라를 떠나 대량으로 들어갔다. 대략에서 큰 고통을 받았다. 위제가 이미 자살하여 죽은 이후 우경은 이루지 못한 그의 뜻을 드디어 책으로 저술하였다. 위로는 춘추에서 뽑고 아래로는 현실 중에서 관찰하여 절의, 칭호, 최마, 정모 등 모두 8편을 지었다. 이로써 국가의 득실을 풍자했는데 세상에는 그것을 전하여 우시춘추라고 하였다. 우경이 나름대로 이제 굉장히 세사를 잘 파악한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이 되네. 자, 세상은 말하였다. 평운군은 혼란한 시대에 새가 하늘 높이 나는 것처럼 뛰어났던 재주 있는 공자이다. 그러나 그는 나라를 다스리는 커다란 도리를 보지 못하였다. 향간에서는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어둡게 만든다 라고 했다. 평운군이 풍정의 사악한 유세를 좋아하여 조나라와 하여금 장평에서 군사 40만 여명을 산채로 매장하게 하였고 한단을 거의 망하게 하였다. 우경이 사태를 헤아리고 상황을 참작하여 조나라를 위하여 도망 계책은 얼마나 교묘하였는가. 위제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여 마침내 대량에서 고통을 받았다. 평범한 사람도 또한 그것이 옳지 않음을 아는데 하물며 현인이야 어쩌겠느냐. 그러나 우경이 그러한 고통과 근심이 없었다면 역시 책을 써서 이로써 자신을 후세에 드러내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 위제 이야기는 뭐냐면요, 위제 이야기는 제가 그 응우열전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위제는 이제 위나라 재상인데 그 범수가 위나라에 있을 때 범수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범수한테 망신을 줬고, 범수가 근데 그 뒤끝이 굉장히 큰 사람이거든. 그래가지고 진나라에 가서 나중에 재상이 된 다음에 예전에 나를 망신 줬던,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망신 줬던 위제를 잡아 죽였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모의를 했어요. 그래서 진나라에서 이제 위나라에다가 그 위제를 넘겨라, 위제를 죽여서 넘기면 내가 공격 안 하겠다라고 협박을 한 거야. 근데 위나라에서는 위제를 넘기려고 그랬거든요. 위제가 그 도망간 거지. 도망가 버린 거죠. 근데 이제 조나라에서는 위제가 이제 왔다 갔다 많이 했었었는데, 조나라에 와서 이제 우경한테 몸을 위탁했었었는데, 그 진나라에서 이제 조나라에도 압박이 온 거죠. 위제를 넘겨라라고. 그래서 우경이 자기 재상이나 상경의 직책을 모두 그냥 던져버리고 위제를 따라가지고 그 같이 도망가서 같이 살아요. 근데 결국 이제 위제는 신릉군한테 이제 그 위나라의 신릉군한테 몸을 의탁하려고 그랬다가 신릉군이 좀 망설였거든요. 이걸 받아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받아주면 이제 진나라가 공격해 올 테니까. 근데 이제 망설이는 동안 위제가 이제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자살해버립니다. 우경은 이제 결국 위제를 따라갔다가 거기서 낙동강 오리하게 돼버린 거죠.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결국 진나라 때문인 거예요. 그 얘기는 제가 이제 좀 보충해 드렸습니다. 자, 이걸로 이제 그 보자, 평군 우경열전이 끝이고, 잠깐 좀 쉴게요. 잠깐만. 일단 영상 끊겠습니다.